C 45페이지 2차 부등식. 예, 요거부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단어는 부등식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정식부터 차근차근 이게 또 썰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마지막에 2차 부등식. 예, 요 세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 놈부터 한번 차례로 공부를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한테 자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2차식이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식. 제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중3 때까지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꼭지점 잡는 거 그런 거 몇 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 까먹었어. 지금부터 연락에 외우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놓은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때 방정식 풀 때 뭐 해요, 여러분? 예? 방정식 풀 때 뭐 해요? 어떻게 해서 이거 풀죠? 인수분해. 오케이. 그 다음 인수분해 잘 안 되는 건 뭐 하더라? 그렇지, 근해 공식. 그렇게 써가지고 풉니다. 부등식 풀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거하고 이거를 푸는 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건 완전히 같습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 인수분해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푼다. 이걸 푼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할 겁니다. 야, 인수분해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3 맞나요 이거? 그죠? 그죠? 그럼 답이 뭐뭐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또 3 두 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고 3이 답이 되는데 이게 답인데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걸 푼다. 이거 우회되는 겁니까? 근데 왜?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넘겨요. 뭘 넘기기를. 인수분해 하면 되지.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방금 우리 절대값 나눌 때 어떻게 했어? 양이냐 음이냐 뭐 이렇게 따졌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둘을 곱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다. 즉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너희들 다 알잖아. 두 놈 곱해가지고 양수가 되려면 이 두 놈의 부호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둘 다 음수거나. 그렇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거나. 그렇지. 그런데 양이다 아니면 음이다를 판정하는 거는 얘가 뭐 되는 포인트? 얘가 0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지?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수직선 선상에서 얘네들이 0 되는 포인트를 찍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라고 얘는 3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 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버리면 0이 돼버려. 그지? 그지? 그럼 답이 안 익었지. 그럼 3보다 큰 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부호가. 요거 양수가 되고 이쪽은. 그렇지? 그럼 둘 다 양수면 곱해서 0보다 크다 돼? 안 돼? 되니까 여기 답이 된다. 이렇게 잘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1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1 넣어봐. 어떻게 돼? 중요한 건 2가 D가 아니고 양이다. 양수다. 여기는 그럼 0보다 커 작어. 이건 답 아니지. 그지? 이건 답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답이 아니에요. 이쪽이 뭐가 돼? 얘를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어봐. 음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음수니까 그렇지. 답이 되지. 그지? 그럼 답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작고 또 뭐 3보다 큰 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다?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다. 근데 요 경계점이 어디 나오냐면 방정식의 근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 푸는 방법하고 얘 푸는 방법 완전히 같은 거다.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자, 그런데 오늘 내가 뭐 해줄라 하느냐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줄라 해. 그래프.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치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림이 자 여기다 그려줄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요렇게 그려진다. 1 지나가면서 3 지나가면서 요렇게. 그 다음 정 가운데 여기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x는 얼마?
1이다 1. 1.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부등식을 자 이렇게 이 함수에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큰데 그럼 뭐가 0보다 큰 거냐 하면은 얘를 y라고 잡았잖아. 그지? y 좌표가 0보다 큰 것들. 자 어디야?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놈들이 y 좌표가 양이 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요 놈들은 y 좌표가 양수인 것들이고 요 놈들도 y 좌표가 양수인 것들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왜요? 어? 왜요라니? 1보다 마이너스 1. 아니 x를 생각하지 말고요. 위아래니까요. y축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y축을 제가 안 그렸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y축이. 예? 여기가 원점 아닙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 것들? y 좌표가 뭐 하는 것들? 0보다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납니다.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 마이너스 1과 요 3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양의 값을 갖느냐? 위에 게 양수고 밑에 게 음수거든. 그러니까 쉽게 가자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 것들이야? y 좌표가 음수인 것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y 좌표가 양수인 것들이야. 그럼 나는 뭘 찾는 거야? y 좌표가 0보다 뭐 한 거? 큰 거를 찾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한 x는 어디부터냐면 여기 만났지, 그지? 만난 점에서 자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구간이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만난 점은요. 만난 점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집합은 어디냐면 만난 점을 경계로 내가 만약에 0보다 크다를 풀게 되면 그때는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는 그런 x의 범위가 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0보다 작다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x의 범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만약에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이때는 요게 0보다 작은 거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 구간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3까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집합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다.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프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를 경계로 답이 다 결정되다 보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아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요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자, 여기부터 여러분 좀 따로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이렇게 두 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포인트가 이제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얘가 이렇게 접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만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자, 두 번 만나고 또는 접하고 또는 뭐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자, 요거가 0보다 크다 또는 작다 뭐 이런 부등식을 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요렇게 요 2차 부등식에 해 집합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자, 2차 부등식의 해는 y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 y 좌표가 양수가 되게 하는 x 값들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난 점을 경계로 이 왼쪽이죠. 그죠? 여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 그림에서 답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이제 x는 알파보다 작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크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에. 여기서는 뭘까요? x는 알파. 알파만? 알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지는 구간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 정작 요 알파라고 하는 놈은 그래프가 위에 그려진 게 아니지. 딱 여기 만난 거지, 그지? 그럼 답을 뭐라고 해야 돼? 없나? 어? 없다가 아니고 알파 빼고 전체 다 그래야지. 여기서는 x는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가 이 부등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y 좌표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야? 어디야?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잖아. 양의 값이라는 것은 이 x축보다 위로 그려진 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잖아. 그지?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모든 실수. 이게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번 만나고 아니면 접하고 아니면 만나지 않고 이것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방정식 배울 때 나랑 무슨 공부를 했었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걸 공부했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판별식 자 b제곱 빼기 4ac라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지? 이 값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두 번 만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방정식의 근으로 따지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0이 되는 거야. 잘 알죠? 중근. 그 다음에 요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요때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프 다 그려서 그거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우리가? 어떤 답이 나오는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뭘 써?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이걸 써보면 이런 그래프인지 이런 그래프인지를 대략 알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면 분명히 두 번 만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지? 그럼 구하는 건 쉽다고. 인수분해나 근해공식 써주면 되니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요 판별식을 우선 먼저 써보세요. 써보셔가지고요 이런 그래프인지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그다음 답을 구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 드릴 게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X축에 뭐 하는 그래프? 요거? 뭐 한다 그래, 보통 요거? 접하는 그래프잖아, 그지? 자, D가 0이 나오면은요, 그래프는 X축에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식을 정리를 다 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자 A가 우선 앞에 있겠고 그 다음에 X 빼기 얼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떠요. 그럴 때는 이 경우는 A, X 빼기 그 다음에 뭐 제곱한 다음에 뒤쪽에 뭐가 남아요. 숫자가 남는데 여기 양수가 남습니다. 양수. 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양수가 남았을 때는 이런 그래프구나.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음수구나 라는 게 동시에 이게 다 성립을 해버리니까 이걸 하든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선택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3-1번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와, 그 그래프 완전 다 밑으로 내려온 거야? 예. 자, 이 봐봐요. 예제 문제 3-1번을 보면 자,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요. 예. 최고차항 2차항 개수가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먼저 인수분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된대잖아. 된대잖아요. 2, 1,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 3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저 틀려요. 아닌가요? 맞잖아. 성비야, 너 반항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x-1 괄호치고 x 빼기 3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됐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과 3에서 축과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어떤 걸 찾는 겁니까? 뭘 푸는 거죠? 얘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양의 값을 갖는 걸 찾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내가 찾는 건 x의 범위거든. 그래프가 이제 위쪽으로 그려져 있는 x의 범위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이 끝점도 인정합니다. 여기. 자, 부등식을 풀 때 이해하는 방법이 이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갖다 이제 우리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도 많이 잡으니까 y 좌표가 양의 값이 되는 양의 부호를 갖는 그러한 x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왼쪽, 그다음에 3을 경계로 오른쪽. 그죠? 근데 얘를 완전히 이제 순수하게 부등식만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쵸? 3, 얘가 이제 집어넣으면 0 돼 버리니까 3과 2분의 1을 경계로 3보다 큰 거, 아니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 또는 2분의 1보다 작은 것들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근데 집어넣어 보는 거는요, 그건 중학교 때 하는 방식이고요. 고등학생들은 보통 그래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일일이 경계점 딱 끊어놓고 집어넣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0보다 크다의 해는 그래프가 뭐 위로 그려져 있는 x 범위, 만약에 0보다 작다를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그려져 있는 x의 범위. 그렇게 답을 내시면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x-2하고요. 그 다음에 x-5 이렇게 돼 있는데요. x-2 괄호 열고 x-5 그 다음에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 지금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이요 13이잖아요. 0이 아니면 인수분해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개 후 13을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응?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됩니까? 10이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 되죠. 그죠? 아이고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근해 공식. 오케이. 이건 근해 공식을 합니다. 자, 근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는 뭐 2분의 여기요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요? 그럼 4ac 하면 얼마 되죠? 49예요? 77, 49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럼 얼마 돼요? 예?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7 더하기 빼기 루트 6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다면 조금 이제 숫자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만난 걸 어떡합니까? 분명히 얘 루트라도 실수는 실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요 포인트가 2분의 7 빼기 루트 61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 여기 있죠. 여기가 2분의 7 플러스 루트 61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어디죠? 가운데. 그렇죠. 왜 가운데일까요? 0보다 뭐하다? 응? 작아요. 0보다 작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 0보다 작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라? 그래프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되는 누구의 범위? 내가 찾는 거는 미지수가 x 아니야, 그지? x의 범위.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쓰실 거 쓰시고요. 그 다음 3-2번으로 한번 가보죠. 다 썼니? 예, 이거 봐봐요. 자, 3-2번에다가 별표 한 5개만 쳐줄까? 뜨르륵 뜨르륵. 귀찮아요. 와, 문혜가 하는 말은 맞아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그치?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주 이상한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부등식을 풀었는데 는 3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요. 요 첫 번째 부등식은요.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잘 보세요. 크다고요. 얘는 작다죠. 그죠? 예. 보통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이때 요 부등식의 해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경계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경계점을 중심으로 보통 안쪽이 되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해집합이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두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원래 어떤 모양이 제일 많으냐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1부터 2까지고 x는 3. x는 3이 나왔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겹친 부분이 좁아지는 거죠.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림이 해집합을 도시하는 이 모양이 이렇게 딱 이 경계 끝점이 일치가 돼버린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둘 다요? 두쪽 다? 여기만요. 한쪽. 예. 그래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답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을 보고서 얘네들의 모양이 어떨 거니까 만나는 부분이 어디였구나라는 걸 예측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외워두실 게 뭐냐면 부등식을 풀어서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교차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간이 생길 거 아니야. 구간이 아니라 한 점이 돼버렸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경계점이 일치가 됐다는 뜻이야. 여기가 3이야, 3. 바로. 요 위치. 그리고 이런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래프를 다 보시면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요. 요 위에 걸 풀어낸 건데요. 이때 이 위에 걸 풀었을 때 2와 3을 경계로 바깥쪽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요 위의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놈 얘를 우리가 인수 분해를 하면 2와 3이 경계점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답이 2를 경계로 3을 경계로 바깥쪽 이렇게 답이 나온 건데 밑에 거는 그럼 뭐냐? 밑에 거는 1과 역시 또 어디? 3을 경계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쪽. 그죠? 두 그 경계점의 사이가 답이 된 건데 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얘가 x 빼기 1과 x 빼기 3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버린 건데 그러면 a하고 b 값은 금방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을 뭐 해버리면? 아예 이 모양으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전개를 해버리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거 안 배웠었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현재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니? 언제인데요? 아이고 왜 그래. 너도 우리 방정식 할 때 했지 않았니? 모르겠어요. 이게 일주일 전에 배운 건 배운 게 아닌가 봐. 미치겠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 안 납니까? 알파벳. 그죠? 알파 베타 그거요. 더하면 가운데 거, 곱한 건 뒤에 거. 기억나? 알았어요? 야, 성규가 알았는데 현자가 모른단 말이야. 야, 지금 문해라며. 네. 너는 뭐야 그럼? 생각을 너무 많이. 그래. 자, 아무튼 좋습니다.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 끝난 거죠, 그죠? A 얼마입니까, A?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개해보면 나오잖아요. A 얼마야? 힘들어요.
에이, 이런 건 암산 돼야죠. 마이너스 5. B 얼마예요? 예? 곱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거 6. 자, 다시 한번 C 얼마 됩니까? 전개해버리시면 마이너스 4 되고요. D 얼마 됩니까? 3 되죠. 그죠? 그러니까 A, B, C 다 나온 거니까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이런 해를 보고서 이런 영역, 자, 이게 해집합이죠. 그죠? 이걸 도시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내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거고 이거를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문제가 꼬이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 이거 잘 봐.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건 경계점이 뭐 한 거다? 일치한 거다. 이렇게 는 3이라는 답이 나온 건 경계점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그런 경우다.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연습 좀 해봅시다. 대략 1번 문제 정도 풀어보면 그 간단한 것들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2번 이수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확인할 게 뭐냐면 어떤 식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완전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푸는 게 이렇게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푼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 답의 모양이 자 이렇게 m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한번 0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답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 빼기 m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똑같은 그래프잖아요. 0보다 작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한 번 같은 게 나오죠. 그죠?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거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네. 자, 요렇게 되느냐, 요렇게 되느냐.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방법을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자. 이 문자가 들어가면 답이 상당히 묘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되는데. 보세요. 자, 요 2번의 첫 번째 문제는 아저씨 지랄하지 말고 잘 봐.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3하고 A 두 개인 게 이게 합이고 이쪽이 곱이니까네 요 인수분해가 x-a와 그 다음에 x-3 자 이렇게 두 조각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혹은 같은지 근데 모른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답을 찾을 때 a가 어떠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나누어서 답을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3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자 답이요. a라고 하는 놈이 이 왼편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0보다 작다는요. 보통 두 경계점의 사이값이 되는데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A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3보다 A가 더 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어차피 됐기 때문에 두 번 만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이쪽이 더 크니까 자 3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게 이제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성규야 어떤 경우야? 둘 다 아닌 경우? 둘 다 아닌 건 어떤 경우인데? 뜬 거. 아니 A하고 3이 같은 경우 작을 때, 클 때, 그 다음 같을 때. 같아요. 그러면 이게 A가 3하고 똑같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0보다 지금 뭐 한 거 찾는 거예요? 작은 거 찾는 거죠.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은 거 찾는 거죠. 그럼 안 있어요 되네요. 없어요? 안 되네요. 그렇죠. 이때는 뭐예요? 해가
해가 없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경우에 따라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근데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실력이 느는데 귀찮다고 이런 거 자꾸 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문제 보시고 자, 요 2번 문제를 보면 라지 A라는 집합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봐. 이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는데 자, 얘가 이건 다 나온 거니까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네? 풀 수가 있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 놈을 만족하는 X니까 보통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뭔 집합이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해집합이라고 그래. 해집합. 자, 부등식을 풀어 나온 답이야. 한마디로 답을 구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실수의 이 일부인 집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해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표현 자체가 이제 집합으로 돼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놈을 풀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풀어서 얘가 나왔다. 아주 쉬운 거죠. A 얼마예요? 암산도 됩니다, 이제. 예? 그냥 7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7인가요? 결정.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왜요? B는 얼마인가요? 1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희 문해 성규가 이제 성규의 홀은 문해야. 문해 김성규 옹이 물어봤으니까 얘를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이런 답이 나오려면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인수분해가 자 경계점이 2가 되려면 얘는 x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같아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b 값이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번은 아주 쉬운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오리지널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문제 한번 보세요.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집합이 예. 2보다 2 예. 이상 3 네, 2 이상 3 미만. 그 다음에 합집합은요? 마이너스 1 초과 예. 4 이하 4 이하. 아유. 근데 지금 이제 이 A라고 하는 이 그 집합은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건데요. 뭐와 뭐 사이인가요? 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인수분해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2하고 4로 분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찾는 저 A라고 하는 집합은 2에서 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이게 x축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A라고 하는 집합은 이 끝점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넓이가 아니에요. 이거 요 선상에 있는 실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범위로 끊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 돼야 자 보세요. 교집합이 뭐라고요? 교집합이 2부터 어디까지라고요? 2부터 3 3까지라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요? 마이너스 1부터 4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집합이 2부터 3이면 3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교집합이 2부터 3이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어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B라고 하는 요 집합이 이번엔 이렇게를 경계점으로 가져야만 그렇죠? 교집합이 2, 3이 되고 합집합이 1, 4가 되겠지. 그지? 그 교집합과 합집합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B라고 하는 집합의 경계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경계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로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을 경계점으로 가지게 되고요. 3을 경계점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요. 얘를 전개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니까 자 스몰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죠? 자 스몰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정해주는데 얘들아 요건 시험 볼 때 나오는 시험 문제 이런 게 예? 요 2번 같은 게 이제 학교 시험 보면 참 자주 나오는 거 시험 문제 very very important. 어렵네요. 어렵냐? 연습을 하세요. 예. 자 그럼 자 잠깐만 쉬었다가 자 다음 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팬성석. 이거 아까 선택이 대나무 먹어. 자, 주경. 치약도 그럼 죽여볼까요? 몰라 이 자식아. 자, 헐. 저기 애들아, 여기 봐야지. 언니 여기 봐야지. 중요한 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하나의 모델을 딱 정해놓고 요거는 외웁니다. 뭘 외우는 거냐면은 어떤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판별식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판별식 자 b제곱 빼기 4ac를 열심히 썼는데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배웠어요? 네. 아 정말 문해.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이 최고참 계수 a가 양수인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양수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때 판별식을 열심히 썼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딱 계산이 확인이 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양의 값만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런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는 답은 뭘까요? 어떤 값에 대해서 양수가 나오나요? 그럼 다잖아요. 그죠? 그죠?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보니까.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게 양의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고요. a 있죠. 그죠? 나왔잖아요. 그죠? a가 뭐고? 양수고 그 다음에 x축하고는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만나면 안 돼요. x축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양을 갖다가 음을 갖다가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만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a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있죠. 그죠? a는 양수, 판별식은 음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문장으로 말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양의 값을 갖는다. 말로는 뭐 양의 값을 갖는다 하면 되겠지만은 수식으로는 0보다 크다 그러면 간단하죠. 또 그죠?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 상황의 특징은 방금 말한 것처럼 a는 양수가 되고요. 판별식은 음수가 되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외워 놓으셔야 될 부등식 중에 대표적인 어떤 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이 뭐가 나온다고요? 모든 실수가 나온다.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이해하면 x축 위로 붕 떠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그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외웁니다.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답이 모든 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2차 부등식은 최고창 계수가 양수였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실수,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것이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구나. 말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걸 눈으로,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실 때는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 x축과 맞나? 아니야, 그지? 안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다가 성립할 조건. 자, 거기 49페이지 상단에 박스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양일 조건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a는 양수, d는 음수. 그죠? a는 양수, 최고창 계수는 양수, 판별식 d는 음수. 알겠죠? 그죠? 자, 그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예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그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모든 실수값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 한번 쭉 그어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호로 썼죠. 그죠? 요게 이제 그 뜻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짧게 그냥 짤막하게 기호로 써버립니다. 요거 a자 뒤집은 거고요. 왜? a자 뒤집은 거 기호예요. 기호. 모든 all이라 뜻입니다. al all 실수. r이 이제 실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의 원소. 그러니까 x는 실수인데요. 모든 아무거나 다 이렇게 뜻입니다. I요? r이 실수입니다. 그 앞에 있는 IR이에요? r 그지 같은 자식아. r 근데 두 번 써요? 예? 왜 두 번 쓰냐고요? 굵게 칠한 거예요. 칠한 거예요? 예. 그 이제 문의 김성규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무성.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아, 근데 이게요. 자, 잘 봐봐. 한쪽으로 몰아놔야 됩니다. 일단 모양을.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 그다음 이거 넘어와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 넘어오시고요. 더하기 4a.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항상 양의 값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자, 요게 최고창 계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 A 양수가 돼야 되고요.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판별식을 쓰시려면은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묶어줘야 되죠. x로. 묶어줍니다. 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묶어주시면 a 플러스 1을 괄호치고 x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방법. 자,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자, 판별식 d 나누기 4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짝수 공식인데 여기가 짝수 2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인데 a 플러스 1 제곱 빼기 4자 띄고요. a, c만 하시면 똑같습니다. a 곱하기 자, 맨 마지막에는 요거. 자, 여기 이제 4로 나눈 4가 약분이 된 그런 판별식입니다. 근데 0보다 크다 작다를 따질 때는 보통 간결하게 요 놈을 많이 씁니다. 자, 외우세요. b제곱 빼기 ac. 자, 2자를 뭐 하고요? 지워버리시고요. b제곱 빼기 ac.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공식이 됩니다. 자, 이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그 다음에 자, 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요거랑을 무슨 집합하느냐 하면 교집합을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2차 부등식이죠. 또 그죠? 얘 풀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고창 계수가 음수라는 게 좀 기분 나쁘네요. 자, 이거 풀 때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렇게 푸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최고창 계수 양수로 만든 게 좋겠고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응? 여기 봐야지. 어떻게?
3, 1, 1, 1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돼요? 3,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요놈의 답은 3a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이것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보통의 경우에 이건 이제 그 경계점을 먼저 찾으시는데요. 자,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점을 찾으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이쪽에 있는 값들이 얘를 양수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경계점의 바깥쪽이 답이 될 거고요. 이렇게 답을 써놓으면 안 되고 요거랑 자, 맨 앞에 이제 A는 0보다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있죠.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겹쳐진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겹쳐진 거죠. 이 부분. 그죠?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다. 잘 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 그리고 뭐? 판별식은 0보다 뭐? 작다. 아시겠습니까? 예?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좀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꼭 또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외워놓으셨다면 자,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예제 4번 문제 맨 앞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죠? 이럴 경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려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또 틀려요. 놓친다고 순간적으로 놓친다고요. 자,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부등식 2차란 말이 싹 빠져있는 부등식 그러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A였는데 A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보세요. A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2차라는 기본 가정하에 문제를 풀 때 그래 최고차항 계수는 양 아니면 음이겠죠. 얘가 0이 돼버리면 이건 2차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판별식을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별도로 이런 경우도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해 봅니다. A가 0인 경우도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십니다. 그런데 A가 0이 돼버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2x만 남나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A에다가 0, 0, 0 집어넣으시면은 이 주어진 부등식이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a가 양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게 답이 될 때가 있어. 그럼 답이 얘하고 얘랑 같이 나와야 답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요 파란 부분 요거 있죠. 그죠? 예, 앞대가리에 2차란 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는 경우도 꼭 한번 확인한다. 예, 요거 좀 써놓으세요. 자, 50페이지 문제 1번.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프린트를 한 장 드릴게요. 이제 다 풀고 아셨죠? 자, 1번. 풀어볼게요. 시련이다. 자, 잘 봐. 싫어. 시련. 자, x에 대한 2차식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쫙 그어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 나오면 오늘 우리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냥 푸는 거 일반적으로 푸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신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2보다 크다 그랬죠. 쫄지 마시고 그냥 2보다 크다 쓰신 다음에 2는 이쪽으로 뭐 해버려요? 이항시켜버려요. 2를 이항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최고창 계수는 양수가 돼야 된답니다. 자, 근데 최고창 계수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1이죠. 이미 됐죠, 그제? 그럼 뭐만 되면 돼, 이제? 아까 한 거. 판별식이 뭐? 0보다? 어? 판별식이 뭐 0보다? 작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이 문제 풀 때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0보다 크다가 성립되려면 얘는 판별식 d 나누기 4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역시 자 짝수공식 쓰게 됩니다. 2는 지워버리시고요.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세요. a는 현재 1이고요. c는 3a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더 간단한 판별식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좀 정리 좀 하죠.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답이죠. 1, 2로 분할이 됩니다. a 마이너스 1 괄호치고 a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부터군요. 1부터 2 사이의 값이 답이 된다. 이러면 바로 끝나버리죠. 근데 간단한 2차 부등식은 풀 줄 아니까 이런 정도. 예? 자, 오늘 공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을 공부하실 때 부등식과 그래프와의 관계를 보시고 그 경계점에서 오른쪽 왼쪽 언제 양의 값을 가는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은 도대체 어떤 거냐. 요건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교재 안 푼 거 있죠. 해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한자 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그리고 가십니다. 알겠죠? 예.